서울 강북구의 한 복지관 오전 10시 70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생활비 걱정뿐입니다. 물가만 오르고 연금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병원비도 만만찮은데 기초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하는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월 32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이 무려 4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월 8만 원, 연간 96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지관 한쪽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올해 66세가 되신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기초연금은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매달 받는 32만 원으로 전기료, 가스비, 최소한의 식료품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8만 원의 추가 수입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깁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나도 해당되는 걸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2025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이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놓치는 혜택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연금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초연금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돈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노후 보장 제도인 것입니다. 처음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만 내도 15만 원은 나가는데 나머지 5만 원으로 식료품을 사고 병원비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알고 계셨나 봅니다. 매년 조금씩 기초연금 금액을 올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25만 원으로,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그리고 작년부터는 3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만 원씩 오를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2만 원이면 계란 한 판 더 사고 우유도 몇 개 더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기초연금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작년에 비해 올해 장보는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십니다. 계란 한 판이 3,000원이던 게 5,000원이 되고 우유 한 개가 2,000원이던 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2만 원 올라봐야 물가 상승분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고민하신 모양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8만 원이나 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큰 폭의 인상은 기초연금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월 8만 원이면 연간 96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자식들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과일이라도 사들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아픈 곳이 있어도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과연 모든 어르신이 4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정말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 때문에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시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분이 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이 최대 40만 원을 받게 되고, 소득이 조금 높은 분들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32만 원을 받던 분들은 최소한 그 금액은 보장받으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월 3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받지 않고 있고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 집도 전세로 살고 있어서 재산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2025년부터는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조건에 해당한다면 각각 4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 80만 원이면 노부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시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은 40만 원보다 적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정말 안도했습니다. 제가 받는 조건에 충분히 해당되고 앞으로는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3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는 8만 원, 이 돈이 제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또한 이번 인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받지 못했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2025년에는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과연 제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내가 해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 조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66세이니까 이 조건은 충족합니다. 둘째는 소득 조건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것은 소득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 정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소득인 정액이라고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숫자를 들었을 때는 213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산 환산액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 2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니까 이것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금이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 재산들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복잡한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액을 빼고 나머지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제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 월 소득인 정액이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13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저처럼 간단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서 소득인 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의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월 국민연금이 1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계산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잡한 계산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계산해 주시니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지만 서류를 직접 가지고 가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는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따라서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2025년에는 다시 한번 신청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2025년 인상분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신청하신다면 배우자의 서류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빠진 서류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발급해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다 준비하지 못하고 갔었는데
담당자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해서 온라인 신청은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각종 서류들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것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궁금한 점들도 물어볼 수 있고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처리 과정이나 결과 통보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65세가 되었는데 6월에 신청한다면 1월부터 5월까지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6월부터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되는 달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2025년 인상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 주의 깊게 관련 소식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47만 원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조건에 해당한다면 각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소득이 많으면
둘 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받고 있다면 아내가 다른 소득이 없어도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65세 생일이라면 3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접수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첫 지급까지는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은 해외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하시면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해외여행이나 단기 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나 개별 상황들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중도의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선정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을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될 뿐만 아니라 가상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빚 때문에 압류당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주요 궁금증들과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